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거 뭐 다들 뭐 요즘 운동에 빠져가지고 다들 좀 피곤해 지친 모습인데 밖에서 보면 되게 건강해 보여요. 네. 그렇죠. 건강하게 좋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소개할 거예요. 안 믿고 있어요. 네, 저는 교육진담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고등부 국어 강사 이메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비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되고 나면 한 열흘 남았죠. 그렇죠. 9월 모의평가가. 근데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원론적으로 9월 모의평가가 입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한번 정확히 좀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시험보다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험인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수능의 학력적인 의미만을 좀 예측하는 그런 시험으로 좀 평가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일단 입시적 측면에서 9월 모의평가가 어떤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갖는지 일단 그 반수생과 이제 총력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다 들어오죠. 그렇죠. 이번에 저번 우리 반수생에 대한 방송도 했다시피 이번에 반수생들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구모에 지금 시험을 응시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역 재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평가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9월 모의고사, 9월 평가 모의고사. 아마 6모 때는 현역 고3들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자기 점수와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6모를 보고 6모까지는 아이들이 기말 대비, 내신 대비라는 걸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모의고사나 수능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6모에 대한 성적이 좀 떨어져 있는데, 구모는 6모 이후에 충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은 오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9월 1일 모의고사를 보고 수시 원서 접수를 이제 쓰게 돼서 9월 14일이 수시 원서 접수가 마감이에요. 마감이에요. 그러면 일단 구모의 의미는 가장 첫 번째 수시 전형과 연관되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 여부에 대한 부분 기준점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4개 영역을 다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좀 수능 체제가 높기 때문에 보통 4개 영역을 다 예의주시하면서 등급을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9월 평가 모의고사를 보고 전략적 과목이라는 걸 이제 더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즉 4개를 다 공부할 수 있는 것보다 수시에 확실하게 내가 내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점대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확실한 등급 수능 체제만 맞춘다면 합격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4개 영역을 다 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4개 영역이 다 좋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과목이라든지 이런 게 올려 때문에 아마 9월 평가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은 그 결과 가채점 부분 결과를 가지고 수능 체제에 대한 충족 여부를 따져보면서 상위 의학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4개 영역을 총체적으로 좀 점검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 나머지 중하위권 같을 때는 중하위권 학생들 때는 전략적 과목 선택이라는 부분은 아마 신중히 고려해야 될 그 시점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 PD님 생각은 어때요? 네, 일단 레옹님이 말씀 동 PD님 수능 봤죠? 예, 당연히. 여기서 수능 받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젊습니다. 지금 저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은 나이 드신 거예요. 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왜 그런 질문을 하시지? 요즘 중3 학부모님 상담하다 보면 거의 이제 수능 수능 2세대, 세대? 3세대 이 정도까지 2세대? 들어오셨더라고요. 수능 세대. 이제. 초창기 때 그 학력고사 보셨던 분들이 좀 이제 학력고사는 이제 조금 없어졌어요. 이제 거의 그런 이제 얘기하면 이제 학원가 퇴출이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세요? 레옹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6월 모의고사 보고 재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전략적 과목으로 탐구를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저는 정해졌다고 봐요.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시험 때 한번 올린다 말 그대로. 그래서 당연히 체크해야 될 거는 수능 충족이 확실히 체크되는지
충족하는지 이거 당연히 여부를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9월 1일 모의고사를 봤는데 보통 상위권 대학은 보통 예를 들면 탐구 과목을 2과목 평균으로 반영하는 대학인지 혹은 수시 전략할 때 1개 과목만 반영하는 건지 그러면 잘 따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2과목이 다 나와야 평균으로 합산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국영수는 그 이제 6월까지 보고 이제 9월까지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거의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 크게 변동은 없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도 봤어요. 국어가 안정적으로 1등급 나온 친구들이 예전에 그 한 6년 전에 입시 치를 때 연대가 4개 합 6일 때가 있었는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가 안정적으로 1등급 나왔었거든요. 근데 국어가 3등급 나왔어요. 그때가 가장 어려울 때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다른 과목들이 1등급이 나와서 최저 맞춰가지고 가는 케이스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국영수를 안정적인 걸로 따진다기보다는 전략 과목인 탐구 과목 그 과목 여름방학 때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그걸 최선을 다해서 등급을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우리 혜임쌤 얘기는 좀 이따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좀 한번 여기서 중간 점검 해보자면은 일단 입시적 측면에서 그다음에 수시 배치 상담이라는 측면에서 구모를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반수생과 올해 수능을 볼 애들은 일단 다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는 가장 수능을 보기 직전에 근사할 수 있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수능 최저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수능 최저에서 이 성적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올릴 것 같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남들도 공부해. 예, 남들도 공부하고 다른 애들도 다 공부해. 그리고 반수생은 오히려 몸이 풀려. 그래서 우리가 6장 중에서 만약에 오를 것을 전제로 해서 2장, 3장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수시 배치 전략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쯤에는 수시 배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방송으로 그때도 제가 또 한 번 강조하겠지만 오를 걸 계산하고 9월 모의평가보다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산해서 쓰는 것은 많아야 한 장입니다. 최저 합을 맞추는 과정에서 많아야 무조건 한 장이다. 한 장도 많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장 이상 쓰는 건 무모한 짓이에요. 일단은 구모의 위치는 그런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의 나의 아이의 위치, 지금 현재 나 자신의 위치에 대한 명료한 선언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릴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뭔가 배치 전략을 짠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설사 꼭 가고 싶은 학교가 하나 있고 그 학교의 수능 체제를 내가 한번 맞춰보기 위한 도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한이 맺힐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써야 되겠지만 그거는 하나다. 2개 이상 써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부적인 형태로 이제 이해하게 된다면 이게 구모 이후에 수학 다 알아요. 네. 본인이 알아요. 그쵸. 본인이 알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수학 본인이 압니다. 영어 본인이 압니다. 영어 본인이 알아. 내가 어느 정도 해도 점수가 어디 나올지 알죠. 예, 안단 말입니다. 자, 사탐, 과탐도 올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일단은 그 레벨 차이가 등급, 한두 등급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 공부에 대한 어떠한 양에 따라서 우리가 변동성이 있는 거지만 어차피 구모 이후에 공부한단 말입니다. 네.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관련된 형태의 학습적 효과에 있어서 가장 구모 이후 많은 학생과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게 국어입니다. 구모 이후 국어를 만약에 한 등급이라도 올린다면 인생이 너무나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국어에서 등급 국어에서의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간다면 이거는 달라집니다. 예. 지하철 노선이 달라지고 그렇죠. 대중교통의 종류가 달라지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국어에 대한 어떠한 요소 만약에 오른다면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을 이게 지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할 의미가 없거든요. 네. 미리 한번 구모 전에 우리 혜림쌤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 국어만세 방송 아직도 안 찍고 있어서 일단은 여태껏까지 2021 수능까지의 국어 수능과 2022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리고 다가올 수능에는 굉장히 커다란 벽과 차이가 있잖아요. 네.
작년 수능까지는 지금까지 수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치 평균을 낼 수 있는 표본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서 그 표본 가운데 평균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험이 나오겠구나. 그거에 따라 공부를 했는데 지금 올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은 지금 수능이 어떻게 나올까를 예측할 수 있는 표본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뭐 예시 문항까지 포함하면 2개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시험을 놓고 보면 6월 모의고사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6월 모의고사가 심지어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새로움이었잖아요. 너무나도 낯설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왕창 쏟아져 나왔던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구모를 대비하는 학생들에게 저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멘탈을 최대한 잘 추스러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최대한 내가 국어에서 흔들려서 2교시, 3교시에서 내 수시 배치 상담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중요한 9월 모의고사를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9월 모의고사까지 남은 이 열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멘탈 관리에 제일 계속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유형이 나올 것이다. 나를 놀라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놀라지 말자. 너무 충격 먹지 말자. 근데 비슷하게 나왔다. 그럼 땡큐 하고 풀면 되는 거죠.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6모와 9모 2개의 표본을 가지고 우리는 수능으로 열심히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9월 모의고사 이전까지는 계속 좀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속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9모가 끝나면은 뭐 최대한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영상도 보시고요. 공부를 하시고요. 찾아가시고요. 열심히 그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를 전부 다 한 문제 한 문제를 내 걸로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수능을 대비를 하는 거죠.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어는 그 수학, 사탐 시간을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일수록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국어는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대신 언어기 때문에 매일 해주셔야 됩니다. 고3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오늘은 국어 하는 날 하루에 국어를 막 4시간, 5시간을 합니다. 그건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하시면 안 되는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루에 한 모의고사 한 세트가 아니어도 좋으니 뭐 비문학 한 지문 혹은 문학 한두 작품이어도 좋으니 매일 국어에 있어서의 내가 감이 떨어지지 않게끔 일주일에 7일 매일 국어를 계속해서 건드리고 공부를 하고 비문학 독해를 하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매일매일 국어를 조금씩 1시간 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모의고사를 80분 시간 지고 푸는 게 아닌 이상 매일 계속해서 국어에 대한 감각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나는 새로운 것에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강철 멘탈을 가지고 있어. 요 트레이닝을 저는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시점에서 방법론적인 형태의 국어 공부는 지금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현실적인 조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멋진 조언이에요. 정말 소름 돋는 조언입니다. 네, 사실상 인강이라든가 인강 강사들 요즘 그 비난 많이 받잖아요. 비난받는 사람들도 꽤 있고 또 칭찬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상 성적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본인이 본인의 문해력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걸로 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형태의 어떤 기교적인 측면 속에서는 불가능하죠. 맞아요. 이 기교는 기교의 시대는 갔고 근데 아직은 세상이 변하고 바뀌고 기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인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기교의 어떤 과거의 어떤 모습들의 어떤 트렌드가 좀 올해 내년이 지나고 나면 또 바뀔 거예요. 국어학습에 있어서의 어떤 표현들 자체가 바뀔 거고 사실상 그 바뀌는 트렌드를 또 저희가 원래 국어만세가 또 앞장서서 좀 국어 방송을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혜림쌤 말씀 두 가지입니다. 진짜 잘 들으십시오. 왜냐면 새로운 형태의 변화가 생길 때에 내가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이거는 1교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거든요. 네. 1교시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매일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네, 많은 학생들이 실천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니까 저는 국어를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90분 이상 지금서부터 2시간 이상씩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 말을 좀 제 생각과 우리 혜림쌤 생각이 좀 똑같아서 너무 진짜 기쁜 밤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1시간 이상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국어는 궁극에 가서 국어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점수를 올라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수능 전략상 수능의 어떠한 등급이라든가 점수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공부한 국어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저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너가 백신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하루 이상을 보내게 된다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기출 문제집 좀 갖다 줘. 이거 해야 된다고. 저는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매일 국어 공부하는 거. 네, 너무 추천드립니다. 뭐 끝났죠. 네. 이 정도 비유면 끝난 거 아닌가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수시 배치 전략에 대해서 다음 주는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수시 배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구체적인 방송으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